우리가 맨날 쓰는 내러티브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학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역사를 만드는 틀로서의 내러티브까지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러티브가 뭐냐? 딱 물어보면 아마 열의 아홉은 이야기라고 답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딱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역사학에서는요, 이 내러티브를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눠서 봅니다. 바로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물하고 사건이 중심이 되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 말이죠. 첫 번째 내러티브는 진짜 말 그대로 스토리예요.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일화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에 김구 선생이랑 시계를 맞바꾸는 바로 그 장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인물, 사건, 그리고 묘사.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막 분석한다기보다는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묘사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역사학자 로렌스 스톤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가 말하길 이야기로서의 역사는 거대한 사회구조나 통계를 따지는 과학적인 역사하고는 다르다. 딱 선에 그은 거죠.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러티브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훨씬 복잡하긴 한데 그만큼 더 강력한 두 번째 개념, 바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틀로서의 내러티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의미부여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보고 우리서 별자리를 그려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선을 긋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전체를 내러티브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역사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딱 보이죠? 그냥 옛날 일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질서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찾아내고 거기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는, 뭐랄까, 청조적인 설계자에 더 가까운 거죠.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철학자 아서단토의 이상적인 연대기 작가라는 비유가 이걸 정말 잘 설명해줘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건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본다고 해도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진짜 역사가 되려면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다 봤으니까요.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이 둘을 딱 옆에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이야기가 현미경처럼 한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틀은 왕원경처럼 여러 사건들을 넓게 보면서 시대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묘사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설명에 가까운 거예요.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이론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제 역사글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 두 개를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민영환의 유서 일부인데요. 이 글을 보면 그의 감정, 결심, 그리고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죠. 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의병투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의 감정보다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을사늑약이라는 더 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틀로서의 내러티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하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역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법은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어줍니다. 이제 더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인물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네? 혹은 이건 시대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틀이구나 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분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야기는 과거 인물의 마음에 우리를 푹 빠지게 만들고요. 틀은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큰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역사책이나 글을 보시든 지금 이 글쓴이가 어떤 내러티브를 쓰고 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글에 숨겨진 의도나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생생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건들을 엮어낸 의미의 틀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관점의 차이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